오늘의 이야기,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살면서 한 번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절망감,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나 자신과의 싸움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당신의 공유가 어둠 속을 걷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길 바라며 당신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결국 이 싸움은 나와 나 자신의 대결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밤마다 저를 짓누르는 수많은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수많은 불안과 공포가 잠 못 들게 하고 밤새도록 당신을 괴롭히는 그 끔찍한 기분을 말입니다.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체중 136kg의 거구로 바퀴벌레 방역일을 하며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버는 인생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24살의 나이에 신살이 된 내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둘째, 모든 것을 걸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는 길입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저는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모병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잊고 삽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력감이 저를 덮칩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패배자로 살고 싶은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곱씹으며 하루 종일 비참하게 보내고 싶은가? 인생에는 5km 경주도 10km 경주도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표도 이정표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지하 감옥 같은 시간 말입니다. 당신의 삶이 최악이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하지만 바로 그때 당신은 여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목적이 뚜렷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강인한 존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무언가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것, 즉 집착은 당신을 한동안 불균형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면 그 말은 잠시 잊어야 합니다. 네이비실이 되는 것에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마지막 한 방울의 에너지와 힘까지 모두 끌어내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불균형한 삶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위대한 경지에 올랐을 때 그때 다시 균형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우면 됩니다. 만약 가족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아?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당신에게 주기 위해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라고.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의 집착, 그것이 바로 비범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야. 네이비실의 지옥주 훈련 당시 제게는 21개의 피로 골절이 있었습니다. 발목에 테이프를 칭칭 감고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네이비실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위대해지는 것에 집착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136kg의 몸무게, 글조차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열정이나 동기부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 무언가 나를 위한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생각하며 그저 했습니다. 설령 아무것도 없더라도 최소한 저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건강한 몸을 갖게 될 테니까요. 마법의 약 같은 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기부여 영상을 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것뿐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던 저조차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끔찍하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나는 똑똑하지 않아. 그러니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해. 라고 되뇌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만 겨우 머릿속에 남습니다. 뚱뚱하고 무능한 현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영혼의 가장 깊은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너를 포기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너를 이토록 나약한 인간으로 만드는가? 무엇이 너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했기에 저는 계속해서 포기하고 출발선으로 되돌아오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론가가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 성공 비결을 연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제 자신을 불 속에 반복해서 던졌습니다. 마치 명검을 만들기 위해 새를 불에 달구고 수없이 두들기는 대장장이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쇠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쉴 새 없이 두들겼습니다. 이제 더는 포기할 수 없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내야 해. 왜 너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저는 칼을 다시 불 속에 집어넣고 더 세게, 더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제 뇌가, 제 정신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론가가 아닌 실천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옥 속에 던져넣고 그 지옥 안에서 저를 해부했습니다. 평온한 환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섭씨 22도의 쾌적한 방에서는 진정한 나를 볼 수 없습니다. 혹한의 냉동고에 들어가 온몸이 얼어붙을 때 내가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줘 라고 비명을 지를 때 바로 그때가 당신의 정신을 해부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아니, 5초만 더 냉동고 속에서 5초를 더 버티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뇌를 조각조각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저 자신을 냉동고와 용광로에 번갈아 집어넣으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저를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저를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집착과 열정의 영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옳은 길과 그른 길을 속삭이는 목소리. 대부분의 경우 그 목소리는 우리를 편안함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들어온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기 아무도 없는 구석의 돌무더기야. 승리는 바로 저곳에 있어. 그 목소리는 저에게 모든 해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지만 제 머릿속에 그 미친 목소리는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저 너머에 답이 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너머에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에 나를 마주하는 것, 내 인생의 모든 실패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저는 그곳에 혼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수양, 그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것이 없다면 저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하는 모든 일은 힘듭니다. 그래서 24살, 136kg이었을 때 갑자기 네이비실이 되어 살을 빼자는 식의 거창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전체가 투쟁이 될 것임을 알았고 그래서 그저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문자 그대로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재능도 배울 능력도 없던 제가 맨주먹으로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배움에 대한 질문은 저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제 49살이고 수백만 장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언젠가 더 이상 이런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것은 저의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훈련이고 규율이고 제가 스스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너 자신을 온전히 찾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포기할 이 되어 있는가?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당신이 하는 일을 정말 하기 싫은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취미가 아니고 장난도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할 코치도 트레이너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평생을 노력해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초대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스테이크와 랍스터가 나오는 성대한 만찬, 모두가 최고급 옷을 차려입고 모였습니다. 그때 당신은 땀에 흠뻑 젖은 채 목에 수건을 두르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 자리를 존중하기에 의자가 젖지 않도록 수건을 깔고 앉으십시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비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비범하게 남아있으십시오. 당신의 일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곤할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났을 때 멈추는 것입니다. 강인하게 버티십시오. 저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수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저도 좋아했습니다. 그저 제 친구가 되어주길 바라면서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에서 길을 잃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수많은 가짜 인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결코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꿈을 살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 싫은 자신과 싸워 이기고 바위를 쪼개듯 조금씩 자신을 조각해 나갑니다. 올바른 음식을 먹고 더 강하게 훈련하고 더 일찍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당신이라는 돌에 거친 모서리를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당신이 직접 빚어낸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라는 원석을 깎아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당신의 잠재력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고 끝나기 전에 포기하고 미루고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늙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아, 나는 위대해질 수 있었는데 어떤 미식축구 선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야수 같은 정신력을 유지하나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렸을 때 꿈이 뭐였죠? 그는 답했습니다. 미식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자마자 그는 야수 같은 정신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결승선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야수의 정신력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5km 달리기에 만족하지 말고 10km를 정복하십시오. 의사가 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의사가 되십시오. 20kg을 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몸으로 무언가를 해내십시오.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더 훈련해야 합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며 이로하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도울 의지가 없는 당신은 괜찮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신발을 신고 나가서 걷기 시작하십시오. 뛰기 시작하십시오. 헬스장에 가십시오. 이건 로켓 과학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위대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정신적 강인함과 자기 통제력이 있다면, 즉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무더운 날 제가 달리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차를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대체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동기부여는 다른 누구도 이 일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의사도, 변호사도, 교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야수도 필요합니다. 제 메시지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방식이 너무 위험하다고 말할 겁니다. 저는 당신에게 저처럼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강인하게 버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과정이 아닙니다.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그냥 끔찍할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끔찍할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의 인생에서 조금은 나아지는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일매일이 고통일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춥고 축축하고 어둡습니다. 무릎 연골은 닳아 없어졌고 어젯밤엔 말다툼을 했으며 약간의 숙취도 남아 있습니다. 침대는 따뜻하고 아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소파에 주저앉을 변명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우위를 점합니다.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외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추가적인 노력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외로움 속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체중 감량을 시작하면 처음 몇 주간은 좌절만 맛볼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지쳐서 더 먹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언가 당신 자신보다 더 강력한 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당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허구의 존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저만의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질 때마다 제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외칩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잖아. 내 옆엔 아무도 없었어. 팀도 부모님도 없었어. 밑바닥에서 너를 믿어준 것은 오직 너 자신뿐이었어. 그 진실이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격려와 동료, 책임 코치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믿도록 훈련받았을 뿐입니다.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 거는 거대한 심리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화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과거에 제가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써준 대본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고난, 왕따, 학습장애, 그 모든 시련은 사실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위한 완벽한 훈련장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완벽한 환경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대신 제 고통이 저를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두려워했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거짓된 기반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토양까지 파고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은 인위적인 모든 겹을 벗겨냅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 머물며 자신과 나누는 대화는 무섭도록 솔직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성장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 머물며 스스로를 설득하여 그 끔찍함 속으로 다시 들어갈 때 당신의 마음에는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찾아내어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악마들과 마주하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될 때 세상의 어떤 것도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안에 나약한 데이비드 고긴스를 넘어 어떤 고통과 심판도 견뎌낼 수 있는 고긴스라는 존재를 창조해야 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본능이 나가지 말라고 외칠 때 저는 나가야만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끔찍한 일들을 기꺼이 감수하며 제 마음을 단련시켰습니다. 그 과정은 잔인했습니다. 매일매일이 투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행복한가요? 제 인생 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끼는지 알 것입니다. 제 얼굴에는 추진력과 집착이 서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고난 강점만 키우라고 말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아니, 당신의 약점을 파고들어라. 그곳에 진정한 성장이 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육체적, 정신적 경험은 아무런 훈련 없이 160km 울트라 마라톤에 참가했을 때였습니다. 그 19시간 동안 저는 5년치의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고통 속에서 제 안에 모든 악마들이 올라왔고 저는 필사적으로 해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제 모든 것이 제 정신 실험실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기부여라는 단어를 믿지 마십시오. 훈련은 동기부여를 아침 식사처럼 먹어치웁니다. 하지만 그 어떤 훈련도 맑은 정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뇌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면 훈련을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도 최고의 성과를 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동기부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언제나 당신 자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기 싫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고통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 끔찍하게 하기 싫은 일을 하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 안에 강인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이 당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재빨리 헤쳐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검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무엇이 우리를 죽어가게 하는지에 대한 생체 부검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있었지만 사실상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은 가장 불편한 영역에서 발견됩니다. 편안한 환경에서는 강인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24시간 내내 당신은 당신의 뇌 속에 혼자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통제하고 편안한 곳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뇌를 통제하지 못하면 당신은 끝입니다. 이봐, 여긴 내가 주인이야.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명령해야 합니다. 저는 읽고, 쓰고, 외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몇 배, 몇십 배의 시간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다시 읽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읽고, 그래도 안 되면 베껴 썼습니다. 제 뇌가 알았어. 이제 그만 좀 해. 어떻게든 알아서 할게 라고 항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다른 출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 뇌는 적응하고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만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당신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두려움과 불안, 의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뇌에는 자동차의 속도 제한 장치처럼 거버너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그 제한 장치를 제거하는 순간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해집니다. 실패를 실패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일 뿐입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실패입니다. 저는 제 안에 어두운 면을 설계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갈 수 있는 사악한 장소이며 그곳에서는 아주 적은 것만이 저를 해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옥 훈련에서 저를 괴롭히던 교관의 영혼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제가 고통 속에서 미소 지을 때 따뜻한 침대로 돌아간 그가 저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제가 불편함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그에게 각인시키고 싶었습니다. 행복, 평화, 깨달음은 모두 당신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그것과 마주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인생의 기준은 육체가 아닌 정신입니다. 저는 인간 정신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한계를 만들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